안녕하세요, 인테크의 사부작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A26 모델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델은 지금 현재 국내에는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고요, 해외에만 출시가 되어 있어서 홍콩에서 직구를 했습니다. 갤럭시 라인업을 설명해 드리면, 일단 플래그십 라인업은 S라인이 있고요, 폴드 시리즈인 G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A 시리즈는 보급형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보여드리는 라인업은 E 시리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붙는 숫자가 세대를 의미합니다. 기존에 A16 모델이 나왔고, 이번에 26, 36, 56이 해외에서 출시가 됐어요. 국내는 사실 언제 나올지 아직 기약이 없는데요,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좀 다 밀어내고 나서 출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라인업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더 많았어요. 지금 좀 간소화가 된 겁니다. 이번에 A26에 탑재된 칩셋은 엑시노스 1380인데요 뭔가 되게 익숙한 칩셋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작년에 A 시리즈 판매를 이끌었던 A35, 그리고 그 전년도 퀀텀4에 들어갔던 칩셋이 바로 엑시노스 1380이에요. 제가 두 가지 모델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중간중간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A26 외관부터 보시면, 이번에는 카메라선 부분이 바뀐 게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그동안에는 S 시리즈와 크게 다르지 않은 디자인, 소재만 조금씩 다르게 바꿔가면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A 시리즈를 사면 뭐 개이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바뀐 디자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강화유리 보호 필름을 끼워 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 이렇게 합쳐져서 나왔을 때 장점은 중간중간에 먼지가 끼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점이 반가웠고요. 제가 지금 화이트 컬러를 골랐는데, 만약에 블랙 색상을 샀다고 하면 톤 매칭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카메라는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요, f1.8 5천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가 있고, f2.2 800만 화소의 초광각, f2.4 200만 화소의 매크로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광각 카메라는 촬영 시 OIS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f2.2 1300만 화소 렌즈가 들어갔습니다. A26은 보급형 중에서도 아래급에 속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고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일상을 담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셔터렉은 살짝 존재를 한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받아보고 좀 놀랐던 지점이 바로 뒷판이 글래스가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위 라인업에는 글라스틱을 넣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플라스틱, 뭐 말장난이긴 합니다. 그냥 플라스틱 같은 건데, 이렇게 이런 재질이었는데 글래스로 바뀌었어요. 뒷판만 봤을 때는 A16과 비교하면 확실히 고급스러워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측면 소재는 그대로 플라스틱을 유지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면을 봤을 때는 A16과 거의 비슷하고, 뒷면을 봤을 때는 글래스가 들어가면서 A35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16과 35 사이에 들어있는 제품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6.7인치고요 기존의 A35는 6.6인치 였는데 베젤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0.1인치가 늘어났어요.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화면 밝기는 780니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A16은 331, A26이 344, A35가 470, A54가 57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햇빛 아래 가면은 조금씩 더 밝아질 거예요. 그런데 실내에서 같은 환경에서 순서대로 밝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면 카메라에 인피니티 U가 적용되어 있어요. 펀치홀이 더 예쁜 거 알면서 끝나누기를 해놓은 삼성이 조금 얄밉기도 한데요, 또 주변을 물어보니까 인피니티 U가 나쁘지 않다라고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펀치홀과 비교를 해보면 펀치홀은 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감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제품은 홍콩에서 직구를 한 제품이기 때문에 물리 듀얼심이 들어갑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본 적이 없는 구조죠. 언뜻 보면 SD카드하고 심 하나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가운데 부분이 조금 파져 있어요. 홈이 유심을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꽂을 수 있다. 자, 그런데 마이크로 SD카드하고 유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리 듀얼심을 쓰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SD 확장이 불가능하고요, 심카드를 하나만 넣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SIM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A35에는 마이크로 SD 확장이 됐었는데 A36에는 마이크로 SD 확장이 사라졌다고 해요. 마지막 남은 마이크로 SD 확장 가능한 폰은 A16 그리고 A26이 되겠어요. 다음 모델에도 살아남아야 할 텐데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피커 얘기를 좀 해봐야 할 텐데, 진짜 안타까운 점인데요, 모노 스피커가 들어갔어요.
아니 스피커 음질이 좀 안 좋더라도 스테레오를 넣어줘야 하지 않나요? 이건 좀 선을 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노 스피커인지 모르고 영상 테스트를 하는데 소리가 한쪽밖에 안 나와서 저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찾아봤더니 A26은 모노 스피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인테크의 사부작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린이날부터 아래쪽밖에 나오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노 스피커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피커 테스트를 해보면 목소리가 들리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만 미디어 감상을 할 때에는 어지간하면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게는 지금 강화유리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211g이 나옵니다. 스펙상 200g 초반 정도니까 6.7인치에 걸맞는 무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화유리를 부착한 상태에서 8.22mm니까 8mm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장 장치는 네 모델 모두 UFS 2.2 버전이 탑재되어 있는 만큼 측정치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문인식이 A16과 26은 측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을 깨웠을 때 A35와 54는 전면에 광학식 지문인식이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A16과 26은 이런 식으로 측면에 지문인식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광학식 지문인식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측면인식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화면 지문인식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께서는 이 측면인식이 살짝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는 와이드바인 L1을 지원하기 때문에 FHD급 영상을 보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쉽게도 HDR 관련된 스펙들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A54만 HDR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디스플레이적인 측면에서 끝나누기가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칩셋이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모델 중 유일하게 원UI 7.0이 올라간 게 A26인데요 A35와 A54도 이번 달에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죠. 원UI 7.0이 올라갈 때 AI 기능과 군락 관련된 기능이 어느 정도 또 업데이트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러한 지점에서 지금 AI 기능 뭐뭐가 탑재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S 시리즈에 있는 갤럭시 AI라는 탭 자체가 없습니다. 생성형 기능은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메라에서 AI 지우개 정도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놓고 보면 A26만 AI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A35와 A54는 AI 버튼이 없어요. AI 버튼을 눌러보면 근데 이미지를 분석한 다음에 리마스터와 AI 지우개라는 게 뜨는데요, 5000만 화소로 찍은 건 리마스터만 뜹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우개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지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군락의 일부 지원입니다. 완전 미지원은 아니고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와 디스플레이 어시스턴트 그리고 나이스 캐치 3개만 지원을 합니다. A35는 그래도 사운드 어시스턴트하고 원핸드 오퍼레이션, 나이스 캐치, 노티스타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A54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를 선택해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원핸드 오퍼레이션은 있기 때문에 꼭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팅을 해놓은 걸 한번 보여드리면 왼쪽 핸들은 모두 다 뒤로 가기로 해놓고요, 오른쪽 핸들은 모두 앞으로 가기로 해놓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브라우징을 할 때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측면 제스처로도 전원을 끌 수가 있습니다. 긴 제스처로 활성화를 하시고 왼쪽 직선 방향의 전원 버튼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핸들에서 긴 제스처는 화면 캡처로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캡처를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IP67 방수 방진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핑을 다니시거나 장마철에 사용을 하더라도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큰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다, 그냥 이 정도는 오차 범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900 후반 1000 초반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갤럭시 S25 시리즈와 긱벤치 스코어를 비교해보면 싱글코어 멀티코어 모두 3분의 1 정도 스코어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전화하고 카톡하고 브라우징 하기에는 무리 없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게임은 제가 야구 게임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요, 요즘 한화가 단독 1위가 됐죠. 자, 게임을 할 때에도 모노 스피커인 게 너무 아쉬워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A35와 54를 쓸 때도 굉장히 쾌적하진 않았지만 못할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네, 이제 투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A36 모델도 지금 도착을 했고 A56도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A 시리즈들을 모두 다 리뷰를 해드릴 계획이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영상에 반영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오포 패드4 프로, 이거 진짜 제가 사용해보니까 엄청난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크리티컬한 단점도 있긴 하지만 고민이 될 정도로 진짜 아이패드스럽게 잘 뽑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제품에 대한 궁금증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조만간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테크 채널에서는 신제품들을 계속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려 볼게요.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